안녕하세요. 결혼요양입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니까 혼인 무효소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혼인 무효소송을 하시고 결혼정보회사에 상담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몇 년 전 일이긴 한데요. 이제 두 건 말씀드릴게요. 남성분이 이제 클럽에서 여성분을 만남을 하셨어요. 클럽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여성분이 임신을 하셔서 본의 아니게 결혼을 땡겨서 많이 당겨서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신 분이신데, 아이를 출산을 하고 1년 정도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뭐 가족들 포함해서 아이가 너랑 닮지를 않았다. 혹시 그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남성분이 고민을 몇 달 동안 하시다가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아서 친자 검사를 하셨는데, 주변에서 얘기했던 그게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본인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건 아니고요. 본인의 아이가 아닌 상태로 이제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너무 억울하셔서 뭐 막 이제 결혼을 해야겠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여성분이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혼인 무효소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혼인 무효소송을 하셨는데 이게 무효가 됐어요. 다행히도.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서를 소개를 받기도 어렵고,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뭐 그런 곳에 가서 만남을 하기는 이제 더더군다나 무서워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장가는 가야 되겠고, 뭐 본인도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한번 키워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예쁘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리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 이제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확실하게 검증되신 분들로 해서 안전하게 만남을 진행을 하시게 되셨고요.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그 여성분은 재혼 여성분이셨어요. 처음부터 재혼 여성분이 절친한 지인의 직장 동료인 남성분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 남성분을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한 번 결혼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거를 바로 시작을 하셨어요. 결혼식을 안 하시고 동거를 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신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보는데 이 남성이 월급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일절 갖다 주지 않아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왜 생활비를 안 갖다 주냐? 오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써야 될 것 같느냐 했는데, 그 남성분이 나는 정말 충격적이죠. 나는 월급을 차압을 당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라고 혼인 신고하고 난 후에 그거를 여성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분이 난리가 났죠. 아니 도대체 빚이 얼마길래 월급까지 차압을 당했냐 하면서 두 분이서 이제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력까지 가고, 그 남성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폭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칼로 죽이겠다고 뭐 이렇게 목에 대고 그래서 막 상처도 나고, 다 이제 증거사진 찍어서 이 여성분이 이 남자랑은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폭력까지 쓰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근데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게 두 번이에요. 벌써 이 여성분이 젊어요. 30대 초반이셨거든요. 두 번에 이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혼인 무효소송을 해서 하나라도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그 변호사를 써서 혼인 무효소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증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이 월급 차압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줬다라고 진술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증인으로서. 그거를 하니까 이게 혼인 무효소송이 됐어요. 정말 다행히도 운이 좋았죠. 운이 좋은 건지 아무튼 잘 됐어요. 그래서 2번의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 번은 무효소송으로 해서 결혼정보회사로 이제 안전한 사람으로 소개를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30 초반이니까 본인도 아이도 없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누군가 소개를 받긴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결혼정보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인 무효소송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정보회사 오셨는데 여기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2번에 그래도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남성분한테 소개할 때 이게 2번의 결혼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지 아니면 무효소송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결혼정보회사는요 이 2번째 걸 말을 해야 돼요. 2번을 하셨고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걸었고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무효가 됐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게 소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분의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다른 분은 혼인무효소송은 아니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와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되신 남성분이 문의가 온 거예요. 이건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그럼 혼인 무효소송을 할 건 아닌데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셋째가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첫째, 둘째는 자기 자식이 맞고 셋째가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돼서 이 남성분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결혼정보회사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그 재혼, 결혼을 한번 하셨다가 지금 돌아오신 분이실 텐데 어디에서 소개를 받아야 되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많이 줄어들었고 길 가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시기가 요즘 세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로 오셔서 정확한 프로필 그러니까 뭐 신원인증 하신 분들 정확한 신원이신 분들로 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결혼정보회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상담은 무료예요. 상담료를 받는 결혼정보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뭐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곳은 상담료를 받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본인이 정말 믿을 만한 곳으로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커플 매니저님 만나셔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세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